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로버트 브라우닝 글, 케이트 그리너웨이 그림, 심영건 옮김. 하멜른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지역의 작은 도시란다. 그 유명한 하노버시 바로 옆에 있지. 깊고 넓은 대저강은 하멜른의 남쪽 강둑을 휘돌아 흘러가지. 이렇게 멋진 곳은 아마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란다. 정말 딱하게도 그때 하멜른 사람들은 해를 끼치는 작은 짐승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지. 그건 바로 쥐였어. 쥐들은 개들과 싸우고 고양이들마저 죽이는가 하면 요람에서 잠든 아기들을 깨물기도 했지. 또 치즈통에서 치즈를 훔쳐 먹었어. 요리사의 국자에 묻은 수프를 핥아먹고 절인 생선이 든 통을 깨뜨리고 신사들의 나들이 모자에 보금자리를 틀었어. 숙녀들의 수다에조차 끼어들어 50음개나 되는 높고 낮은 소리로 찍찍거리고 끽끽거리는 바람에 말소리를 몽땅 삼켜버리고 말았지. 마침내 사람들은 시청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아우성을 쳤단다. 우리 시장은 바보 멍청이야. 시의원들도 멍청하기는 매한가지야. 골칫거리 짐승을 어떻게 없애야 할지도 모르고 그 대책을 마련하러 들지도 않는 멍청이들한테 우리가 족제비 털로 만든 제복을 마련해 주었다니 참 딱한 일이야. 늑수그레한 데다가 피둥피둥 살이 쪘으니 이젠 모피 제복이나 입고서 빈둥거리겠다는 건가? 여보쇼 나리들, 제발 정신 좀 차리쇼.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우릴 구할 방법을 찾아내쇼. 안 그러면 모조리 쫓아내 버릴 테니까. 그러니 시장과 시의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 회의실에 모여 1시간 동안이나 묵묵히들 앉아있더니 마침내 시장이 침묵을 깼단다. 단돈 몇 푼에라도 이 옷을 팔아버리고 싶군. 당장에라도 여길 벗어나고 싶어. 차라리 각자 머리를 쥐어짜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가여운 내 머리가 또 지끈거리네. 아무리 머리를 붓붓 긁어봐도 소용이 없네. 오, 덫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 덫. 시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때마침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 어이쿠, 이번엔 또 뭐야? 시장이 놀라며 소리쳤어. 시의원들과 함께 앉아있는 시장은 키가 작달막하지만 무지무지 뚱뚱해 보였어. 눈은 껍데기를 까놓은 지 오래된 굴처럼 칙칙하고 메말라 보였지. 난 12시가 되어 뚱뚱보 배가 푸르스름하고 끈적끈적한 바다거북 놀이를 달라고 후루룩 거릴 땐 싹 달라졌지만 말이야. 흑투성이 구두를 매트에 긁어대는 소린가 본데? 쥐소리와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콩닥거린다니까. 들어오시오. 시장이 짐짓 잘난 체하며 소리쳤어. 그러자 아주 묘한 차림을 한 사람이 들어왔지.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비쩍 말랐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흘러내린 외투는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빨간색이었어. 파란 눈은 바늘 끝처럼 날카로워 보이고 옅은 색의 머리칼은 치렁거리고 피부는 가무잡잡했지만 뺨과 턱에 구렛나룻이나 수염 하나 없이 매끈했는데 입술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
도대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짐작할 수 없었지만 키가 훤칠하고 묘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모두들 감탄하며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단다. 누군가 중얼거렸지. 우리 증조할아버지 같아. 심판의 나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이곳으로 막 걸어 나온 것 같아. 그 사람은 회의 탁자 쪽으로 다가와 말했지.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 저는 비밀스러운 마법으로 그것이 기어다니든 헤엄치든 달리든 날든지 간에 태양 아래 사는 모든 생물들을 끌어모아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두더지나 두꺼비, 도롱뇽이나 독사와 같은 동물들에게 주문을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얼룩무늬 옷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 부르지요. 그제야 시장과 시의원들은 그 사나이가 목에 두른 노란색과 빨간색의 줄무늬 목도리를 보았는데 그것은 똑같은 색깔의 외투와 제법 어울렸지. 또 그 목도리 끝엔 피리가 매달려 있었는데 사나이는 손가락으로 피리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구닥다리 옷자락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피리를 얼른 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야. 비록 전 보잘것없는 연주가이지만 지난 6월 타타르에선 황제를 엄청난 모기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고 아시아에선 무시무시한 흡혈박쥐떼로부터 인도 군주를 구해냈지요. 이제 여러분의 골칫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 마을의 쥐들을 모두 없앤다면 저에게 1000냥을 주시겠어요? 1000냥? 아니 5만 냥이라도 줄 수 있지. 시장과 시의원들은 매우 반가워하며 외쳤단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슬며시 웃음 지으며 거리로 나섰지. 그동안 잠잠하기만 하던 피리 속에 어떤 마법이 잠자고 있는지 안다는 듯이 말이야. 그러고는 능숙한 연주가답게 피리를 불려고 입술을 오므렸어. 푸른빛이 감도는 예리한 눈은 소금을 뿌린 촛불처럼 반짝거렸지. 피리가 날카로운 음을 한 도막도 내기 전에 군인들이 수군거리며 몰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수군거리는 소리는 툴툴거리는 소리로 변하고 툴툴거리는 소리는 또 우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하더니 집집마다 쥐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 큰 쥐, 작은 쥐, 마른 쥐, 살찐 쥐, 갈색 쥐, 검정색 쥐, 회색 쥐, 황갈색 쥐, 느릿느릿 걷는 늙은 쥐, 깡충깡충 뛰는 어린 쥐, 엄마 쥐, 아빠 쥐, 삼촌 쥐, 사촌 쥐, 꼬리를 축혀 올린 쥐, 수염을 빳빳이 세운 쥐, 형제 쥐, 자매 쥐, 남편 쥐, 아내 쥐 할 것 없이 가족끼리 10마리씩 한 다스씩 죽을 힘을 다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갔지. 사나이가 이 거리 저 거리로 피리를 불며 나아가자 쥐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춤추며 따라가다가 배저강에 이르자 모두 풍덩 빠져 죽고 말았단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굳센 쥐 한 마리만 강을 헤엄쳐 건너 겨우 살아남아서 쥐 나라의 고향에다 이 얘기를 전했지. 카이사르처럼 기록을 소중히 여긴 덕분이야. 피리에서 처음 날카로운 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위장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잘 익은 사과 즙 짜는 기계에 넣고 으깨는 소리가 들리고 오이 절임 통을 얹은 널판지를 옮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버터 통에 두른 태를 뜯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하프를 튕기는 것보다 훨씬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어. 오 쥐들아 기뻐하라. 온 세상이 무지무지 큰 식료품점이 되었구나. 우적우적 씹어라. 고도고도 깨물어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실컷 먹어라. 커다란 설탕통이 눈앞에서 눈부신 태양처럼 빛나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모양새로 내게 외치는 것 같았어. 어서 어서 내 몸에 구멍을 내봐. 그 순간 내 머리 위에서 배저 강물이 출렁이는 걸 알아차렸지. 하멜른 사람들이 교회의 뾰족탑이 부서져라 종치는 소리를 너도 한번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시장은 큰 소리로 외쳤단다. 작대기를 가져다가 쥐 소굴을 쑤시고 구멍을 틀어막아라. 목수와 미장이를 시켜서 우리 마을에 쥐가 있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말도록 하여라. 그때 갑자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장터에 나타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했지. 먼저 천냥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요. 천냥이라니. 시장의 얼굴은 침울해 보였어.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였지. 의회의 저녁 만찬에서 클라레, 오젤, 그라브, 호크와 같은 갖가지 포도주들을 모두 해치운 데다가 그 돈의 반이면 창고의 가장 큰 술통을 라인 100 포도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텐데 빨갛고 노란 집시 외투나 걸친 떠돌이에게 천냥을 주어야 된다니. 시장은 다 알지 않느냐는 눈짓을 찡긋하며 말했어. 아무튼 우리 일은 강가에서 다 끝나지 않았소. 골칫거리들이 가라앉는 걸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죽은 놈들이 되살아날 일은 없지 않겠소. 자, 친구여, 우리가 그대에게 술 한 잔 권하거나 돈 몇 푼 찔러줘야 할 일을 은근슬쩍 피해갈 사람들도 아니라오.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돈, 그 액수는 그대도 알겠지만 그저 농담일 뿐이었소. 게다가 손에 본 것도 있어서 절약을 좀 해야 하거든. 천냥이라니. 자, 50냥만 받으시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소리를 질렀어. 농담하지 마시오. 난 기다릴 시간도 없소. 저녁 만찬 시간에 맞춰 바그다드에 가기로 약속을 했소. 칼리프의 주방에 살던 전갈 무리를 남김없이 해치운 공으로 그곳 주방장이 만든 최고의 죽을 대접받기로 했거든요. 난 그 주방장에겐 야박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지만 시장님에겐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겐 내 피리 소리를 따르는 또 다른 무리를 보여주겠소. 시장이 소리쳤지. 뭘 어쩔 건데? 나를 주방장보다 우습게 여기는 걸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얼룩덜룩한 옷을 입고 한가하게 피리나 불고 다니는 게으르고 상스러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서도 말이야? 당신 우릴 협박하는 거야? 뭐야? 어디 당신 가슴이 터질 때까지 실컷 피리나 불어보라고. 피리 부는 사나이는 다시 거리로 나서서 곱고 매끄러운 등나무로 만든 긴 피리에 입술을 갖다 댔단다. 그러자 사나이가 새 음을 불기도 전에
어떤 뛰어난 음악가도 그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으로 공기를 홀리게 한 적은 없었어.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지. 무언가 북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어. 흥에 겨운 사람들이 밀치고 부딪히며 까부느라 그러는 것 같았지. 작은 발들은 또각또각, 나무 신발들은 뚜걱뚜걱, 작은 손들은 짝짝 손뼉을 치고, 작은 혀들은 제잘제잘 떠들며, 농장 마당에 보리알을 뿌리면 오르르 모여드는 병아리들처럼 아이들이 밖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모두 장밋빛 뺨과 곱슬곱슬한 금발머리를 하고 반짝반짝 눈을 빛내고 진주처럼 하얀 이를 드러내며 사뿐사뿐 깡충깡충 소리치고 깔깔거리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홀려 따라갔단다. 시장은 말문이 턱 막혔고 시의원들은 마치 나무 토막이 된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지. 즐겁게 깡충거리는 아이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지도 큰 소리로 외치지도 못했지. 피리 부는 사나이 뒤를 신나게 따라가는 아이들을 그냥 눈으로 쫓아가는 수밖에 없었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시내 중심가에서 강물이 굽이치는 배저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자기네 아들딸들이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시장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시의원들의 가슴은 또 얼마나 두방망이 질을 해댔을까. 그러나 피리 부는 사나이는 남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코펠베르크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아이들은 그 뒤를 바짝 따라갔단다. 아이들 가슴마다 기쁨이 가득한 것 같았어. 저 우뚝한 산 꼭대기를 넘지는 못할걸? 결국 피리 부는 걸 그치고 말 테지. 그럼 우리 아이들도 발길을 멈추게 될 거야. 아이들이 산 기슭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동굴이 뻥 뚫린 것처럼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렸어. 그러자 사나이가 앞장서고 아이들은 뒤따라 들어갔지. 맨 뒤에 선 아이까지 안으로 들어가자 산 기슭의 문은 꼭 닫히고 말았단다. 내가 다 들어갔다고 했나? 아니야. 한 아이는 다리를 저는 바람에 춤추며 따라갈 수가 없었지. 아이가 오래도록 슬퍼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무라면 그앤 이렇게 말하곤 했어. 함께 놀 친구들이 사라진 뒤로 이 마을은 정말 따분해요. 친구들이 모두 보는 멋진 광경을 나 혼자만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피리 부는 아저씨가 나한테도 보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아저씨는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데려간다고. 그것은 바로 우리 도시 옆에 붙어 있다고 했거든요. 물이 퐁퐁 샘솟고 과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꽃들이 어여쁜 빛깔로 피어나는 곳이래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그곳 참새는 이곳 공작보다 더 화려하고 그곳 개는 이곳 사슴보다 재빠르고 꿀벌은 뾰족한 침이 없고 말들은 독수리 날개를 달고 태어난대요. 그곳에 가면 절뚝거리는 내 다리도 금세 씻은 듯이 나을 거라고 믿었는데 음악이 그치고 난 그만 멈춰서고 말았어요. 나 혼자만 산기슭 밖에 있는 걸 알았어요. 내 바람과는 반대로 여기에 혼자 남아 예전처럼 절뚝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젠 그곳 이야기를 다신 듣지도 못해요. 슬프도다 하멜른이여. 그제야 많은 시민들의 머리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쉽다는 말이 떠올랐어.
시장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갈 만한 곳엔 어디든 소문을 퍼뜨렸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을 때와 똑같이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사나이가 원하는 만큼 금과 은을 주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고 피리 부는 사나이와 춤추는 아이들이 영영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멜른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지. 법률가들이 문서에 날짜를 적을 때 연월일 뒤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야 한다고 말이야. 1376년 7월 22일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난 뒤 얼마만큼이나 오랜 시간이 흘렀노라.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을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기억하도록 피리 부는 사나이의 거리라고 불렀단다. 누군가 눈치 없이 피리를 불거나 북을 치면 머지않아 일자리마저 잃게 되곤 했어. 그 엄숙한 거리에선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를 싫어해서 술집이나 여관도 들어설 수가 없었지. 산 기슭에 문이 있던 자리 맞은편에는 기둥에 그 이야기를 새겨놓고 큰 교회의 창문에도 그려 넣었지. 자기네 아이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것이었어. 지금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빼먹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트란실바니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유별난 옷에 특이한 습관이 있어서 이웃들이 흉을 보곤 하는데 그들의 조상은 아주 오래전 브라운 슈바이크 지역의 하노버에서 어떤 꿰매에 빠져 큰 무리를 이루어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왔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들도 잘 모른대. 그러니까 얘야, 너와 나는 누구에게든 진 빚은 꼭 갚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특히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진 빚은 말이야. 그리고 누군가 피리를 불어 생쥐를 없애주건 시궁쥐를 해치워주건 우리가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겠지.